은수미 시장의 정부 비서관 이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했던 임모 씨가 또 이 은수미 시장 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 이것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맨 첫 번째 비서했던 백모 씨가 바로 은수미 정무 비서관한테 한 얘기는 뭐냐? 지금 이재명하고 은수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당선 무효용 2심에서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달인데요. 2020년도 2월달입니다. 2019년이 아니고. 근데 재판은요, 이 대법원 판결은 둘 다 2020년 그로부터 한 5달 후인 7월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은수미 시장 선고는 2020년 7월 9일날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은 일주일 후인 7월 16일경에 나왔는데요. 자, 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재명이의 첫 번째 비서했던 사람하고 인수위원 했던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로비하겠다는 내용, 로비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법원 인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은수미 시장의 비서한테 다 얘기합니다. 이 녹취록 내용이 바로 어젯밤 날짜 상관이 어제잖아요. JTBC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과장에 불과하다, 전혀 당선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 동안에도 누차 여러 차례 걸쳐서 이재명의 대법관 로비 사실은 이 김만배가 이 권순일 대법관을 9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사실상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는, 로비가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심증으로도 굳혀졌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검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JTBC의 이 녹취록 보도는 굉장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 보도 내용, JTBC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이 통화의 주인공은 이재명이의 이 백모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은수미의 정무 비서관 이씨입니다. 통화 일시는 2020년 2월 13일인데요. 자, 맨 먼저 우선 이 은수미도요, 당선 무효형을 2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로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번째 비서관 백 씨가 은수미의 비서였던 이씨하고 통화를 합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예요. 이재명이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이 로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백 씨가요, 필요하다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빨리빨리 작업해.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법원에 주심하고 대법원장한테 로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대법관 발표하면 작업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때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제 어차피 바뀌니까 그때 로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딱 늦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도와주겠다. 즉 로비해 주겠다. 이 얘기를 2020년 2월 13일 날 이 은수미 비서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3월 13일 날 말이죠. 이 김만배가 이 정영학 회계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시장은 당선 무효가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또 나와요. 네, 한 달 후에. 이거는 이미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달 3월 24일에는 이 정영학 씨가 또 이 김만배한테 근황을 물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님하고 사람 와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하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대법관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자, 그러면서 이 김만배 씨의 창부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은 3월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대법원을 드나들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봐서 일하고 대법관님하고 다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어. 로비를 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의 얘기를 이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9번 대법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중에 8차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 창서를 적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남욱 씨가 이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김만배가 본인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요.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한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법원 선고일이요. 이재명 후보의 선고일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이 되기 3주 전인 6월 24일 날 성남시장 이재명 선거 캠프 출신이던 임모 씨는요. 다시 은수미 시장 비서관과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비서한테 너희들 또 로비에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는 백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모 씨라고 하는 성남시장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는 은 시장 비서관한테 이재명의 대법원의 판결은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 쪽 사람은 믿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은수미 시장의 당선 무효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두 명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모 씨는요. 은수미 비서한테 통화한 시간은 아까 이재명 비서가 은수미한테 통화한 것은 2020년 2월이잖아요. 이것은 넉 달 후인 6월 24일입니다. 지사님 사건은 대부분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 7월 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6월 달에 은수미 비서한테 이렇게 예상 결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요. 표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7대 5대 1입니다. 즉 무죄가 7, 유죄가 5, 기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8대 5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됐으니까 실제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 취지를 주장한 권순일 대법관은요. 2020년도 11월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녹취 내용 JTBC 보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요. 이 백 씨가 대법관에게 작업했다는 것은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무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당연히 무죄 예상하죠. 김만배 통해갖고 이렇게 다 로비를 해놨는데 그 김만배가 대장동 사태에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로비한 내용을 전부 이재명 측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무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 말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요. 또 김만배 씨 변호인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지 않았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원래부터 김만배가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작업을 언급한 이 백 비서관은요. 2016년 뒤로 이재명 후보 관련 일에서는 완전히 멀어졌다. 그래서 이 관련 녹취록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JTBC에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의 첫 번째 수행비서였던 백 씨, 그리고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의 은수미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은 사후적인 결과를 보면 거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죄 7명 때릴 때 7명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요. 김명수, 그 다음에 권순일, 이번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관위원장 노정희, 그 다음에 김재형, 박정화, 민효숙, 김상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수미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항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 당선 무효형은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시장 판결에는요. 안철상, 노정희, 박상욱, 김상환, 그러니까 이 노정희는요. 이재명 사건에도 그리고 은수미 사건에도 전부 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진보 좌파에 생긴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황으로 보면 오늘 JTBC 녹취록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이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서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비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모 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고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도된 내용은 백 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로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요, 이 임 씨가 대법원 선거 결과를 미리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 선거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언론 자체 취재도 가능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바람 잡으려고 언론에 또 흘렸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여전히 지금요. 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입장문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양수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 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언론에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 보도된 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대화였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상업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한 것이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거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오늘 JTBC 녹취록이 그동안에 나왔던 남욱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리고 오늘 이 비서관 그리고 인수위원회 녹취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로비를 김만배가 앞장서서 했고 거기에는 50억 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대가로 이재명으로부터 이 민간인 추가의 환수 조항이 없애도록 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결론이 가능한 매우 중대한 오늘 녹취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면요, 유시민이가요 이재명이가 이기는 것이다, 1% 차이로 이긴다. 그런데 이걸 뭐 보고 하느냐? 이게 관상적인 것 같아요. 후보들의 표정을 보면 안다 이렇게 KBS 더 라이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야, 이 유시민이가요, 저는 또 이 관상적인 줄은 몰랐어요. 관상을 보면 안 돼요. 얼굴 표정 이거를 보면 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더 라이브에 나와서 대선 결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1%포인트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번 선거 전황이 빡빡하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적은 수치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후보들은 데이터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사들도 다른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몰래 받아보는데, 후보와 캠프의 핵심 몇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당원은 아니니까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후보들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동작을 보면 짐작을 하게 되고, 후보들이 제일 여론조사 결과를 잘 아는 분이고 어제 저녁 여론조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유세할 때 기분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후보들의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는지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윤석열 후보 요즘 기분이 좋았고 매일같이 어퍼컷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지더라도 한참 지는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윤 후보가 초조한 정도가 아니다.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사납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언성이 아주 높아졌고 선거 총상원에 짜증을 부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된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느끼시라고 제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던 시점의 마지막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가 다수였고 일부는 붙어있고 몇몇 조사는 이 후보가 이겼는데 합치면 윤 후보가 조금 앞서 있었는데 윤 후보의 추세는 고정돼 있었고 이 후보는 계속 지지율을 높여오는 추세였다. 그리고요, 윤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평소 안 쓰던 표현인데 6일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인지 무슨 크로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윤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다. 자,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까지 여론조사 기왕에 나왔던 조사 내용도 왜곡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요, 후보들 표정 발언 내용만 봐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이유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러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